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6월 1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요,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했고요. 오늘 코스닥이 거진 코스닥 고버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거진 8% 가까이 빠졌거든요. 야, 진짜 오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도는요, 아침에 정리를 했어요. 어저께부터 오늘 아침까지 조짐이 안 좋았어요. 제가 이제 일단은 환율을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환율이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 의미가 뭔지 찾다 10시 30분까지 버텼는데 10시 30분에 중국장 열리면서도 우리 장은 상승할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문을 사가지고 뉴스에 팔아야 되나? 어저께 CPI 잘 나왔으니까 이게 끝인가? 아닌데 오늘 FOMC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상승을 해야 되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를 뚫어야 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10시 30분 항생하고 그 다음에 그 상해 증시 열리는 거 확인하고 나서 모든 거를 그때 다 정리를 했어요. 요거 조금 오버슈팅이 난 것 같다.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다. 먹을 거 없는 것 같다. 조정이 올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한 12시쯤에 갑자기 폭락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다시 반등이 오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돈 오늘 어떻게 장을 이끌어 나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선물 같은 거 볼 필요 없다. 현물만 보자. 그래서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코스피, 현물만. 선물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물만 딱 봤는데, 그죠? 삐리삐리하죠? 10시 30분까지 520억. 그죠? 별거 없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거진 1100억. 요걸로 끝냈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같은 미국 CPI가 저 정도 나왔는데 저 정도 호재에 안 나왔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거 한번 쏟아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나왔던 음봉을 해결을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어제 월요일 날 금요일 날 나오는 음봉을 그러니까 그 차트를 좀 보면 일단은 코스피 정리한 이유가 요거예요. 요게 금요일 날 나온 음봉이거든요. 요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딱 본다 그러면 오늘 만약 양봉이 이렇게 쓴다 그러면 그죠? 오늘 좋았죠? 그래가지고 만약 양봉이 이렇게 쓴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부터 아주 삐리삐리한 게 오르질 못하더라고요. 이거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트를 봤더니 이거 힘이 없죠. 이거 해결을 못했으니까 힘이 없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고점 넘어가기 전까지는 레버리지 힘들죠. 그죠? 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는 정리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장 초반에 괜찮았는데,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제가 어저께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는데, 어제까지만 확인을 한다 그러면, 어제까지 너무 좋았다. 왜? 전고를 터치를 했다. 이거 터치를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터치를 했다. 이거 너무 좋았다. 오늘 만약에 CPI 잘 나왔으니까 이렇게만 써준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 위에서 노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안전 마진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못 넘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 5분봉으로 딱 보면, 장 시작하면서, 좋았어. 좋았어. 근데 갑자기 훅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거 흘러내릴 때까지가 10시. 그죠? 요거 좀 올라간 게 10시 30분. 10시 30분이에요. 그러면서 방생하고 상해가 증시가 열렸는데 방생하고 상해는 증시 열리면서는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따라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대로 흘러내리는 모습. 이때 환율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 희한하다. 이때까지 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외국인 매도세가 더 거셌어요.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팔았냐면요. 코스닥에서 오늘 3,100억을 팔았거든요. 근데 10시 30분에 1,800억. 거진 2,000억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 상태로 된다. 근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럼 환율이 상승시키는 게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오늘 많이 나오겠는데 많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 먹을 거 없다. 그러면 쌍봉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해가지고 코스닥이 쌍봉 생기는 거예요. 오늘 밀리면. 오늘 어저께 호재가 있으니까 오늘 뚫었어야 되는데 어제 호재를 먹질 못하고 오늘 음봉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 쌍봉인데?
솔직히 제가 10시 30분에 곧버스 타고 싶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손실보다는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수익이 더 클 것 같았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야, 곧버스를 왜 안 탔을까? 달러 10%만이라도 탈 걸. 예? 근데 먼저 번에 그 미국 폭락했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미국 폭락을 했을 때 미국이 대략 2%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곧버스를 한번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실수를 했죠. 그래서 그 생각 나가지고 지금처럼 강사장에서 굳이 먹을 게 있을까 그래가지고 안 했더니 야, 결과적으로는 진짜 먹을 게 굉장히 컸었죠. 저 정도까지 빠질 줄은 몰랐어요. 저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뉴스를 보셔가지고 CFD라는 그런 단어가 코스닥에서 나왔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쌍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쌍봉이 또 어떤 쌍봉이냐면 에코프로 쌍봉, 그죠? 에코프로 쌍봉하고 똑같이 또 뭐 에코프로는 쓰리봉 나왔죠. 쓰리봉 나온 거예요. 야, 작살났다. 이거 못 뚫는구나. 10시 30분에. 그래가지고 일단은 10시 30분 좀 지나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도 장 시작하면서 장이 10시 30분, 그죠? 14일, 그죠?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면서 30분간은 상승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따라 상승해야죠. 최소한. 항생하고 뭐 중국하고 우리하고 커플링이 안 났다 그래도 호재는요,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 오늘 그 니케이하고 호주는 같이 상승을 했거든요. 야, 근데 그 상승할 때 이 꺾어진다. 뭔가 있다. 야, 이게 고점이구나.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쉬어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비중을 그냥 10% 줄이려고 그러다가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은 싸그리 다 정리했거든요. 다 정리하고 나서 쉽게 해가지고 고점 뚫는 거 보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해도 그렇지만 상해도 시작하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이 상승 패턴을 못 먹고 하락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패턴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흘러내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그죠? 진짜 이거 4%짜리 음봉, 레버리지 기준으로 마이너스 8%거든요. 곧버스로 플러스 8%.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거 뉴스가 요거 같더라고요. 뭐 CFD 얘기했는데, 뭐 오늘 동일산업, 동일금속, 방림, 대한방직, 만호제강, 진짜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듣던 그런 주식들인데 거진 뭐 움직임이 없는 주식들이죠. 그죠? 이런 거 사놓으면 진짜 바보 소리 듣는 이런 주식들이 뭐 하한가를 맞아가지고 거래 정지를 시켰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니까 CFD 이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또 악몽이 시작되는 건가? 근데 이런 거 나오면 단기 악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그거를 좀 봐야 되고, 또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되면 많은 또 이제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쏟아낼 거예요. 이제 이 코스닥이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좀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정리를 하다가 환율도 한번 볼게요. 환율도 오늘 지금 0.74가 상승을 했는데, 희한하게 그 음봉을 보면, 저기 5분봉을 보면, 환율 이렇게 5분봉을 보잖아요. 얘가 이상한 거예요. 얘가 어저께 여기 CPI 발표하고 나서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죠? 정상적인 거예요. 호재니까. 근데 요게 언제냐면 9시 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렇게 상승하면 신경을 안 썼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죠? 자, 10시 30분 보여드릴게요. 10시 30분. 10시 30분. 여기가 10시 30분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장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게 뭐 상승률로는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왜 갑자기 이렇게 푹 뜨지? 그죠? 그리고 항생이 문이 열렸는데도 계속, 그죠? 끊임없이. 그러면서 여기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을 계속 매도를 치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까 제가 보셨죠? 1,800억. 코스닥으로 치면 굉장히 큰 액수죠. 야, 이거 계속 나오겠는데? 그 느낌이 든 거예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계속 밀어가지고 내보낸다, 매도를 친다라고 한다고 하면 글쎄요,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그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떠한 그 이슈도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매도를 했는데 이 정도까지 빠질 줄은 몰랐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을 했고, 다시 1277원. 일봉으로 봐서는 별거 아닌데 오늘 움직임은 이상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속 롱이에요. 계속 롱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조정받는 구간이 아닌가. 언제까지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 폭락을 한 게 기회가 아닌가. 오늘 다시 매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그거는요,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죠. 제가 뭐든지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랬잖아요. 예측하지 말고. 일단은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스닥은 왜 정리를 했느냐? 아유, 이렇게 서버렸어요. 십자가가 떠버렸네. 할렐루야. 그죠? 뭐, 오늘 또 상승을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뭐, 그죠? 아니, 뭐, 모르죠. 이게 미국 나스닥이 또 상승을 할지. 그리고, 코스피가 3일 연속 음봉이 나왔거든요. 적산병이 나왔는데, 이 적산병이 또 내일 다시 거대한 양봉으로 될지. 그러면 내일 동시효과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이게 문제죠. 아이고, 이거, 저항. 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에 걸리는데, 그죠? 가긴 더 갈 것 같은데, 야, 나스닥은 좀 쉬고 다른 게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어저께 또 좋았던 게 러셀 2000, 중소형주가 또 이렇게 상승했다는 건 너무 좋았거든요. 야, 계속해서 올라간다? 근데 우리 장이 삐리삐리했죠? 그죠?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일단은 우리 장이 삐리삐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리하는 김에 같이 정리했습니다. 나스닥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에는 괜히 팔았냐, 막 괜히 팔았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고점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반도체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데, 근데 오늘 코스닥이 하락하고 이제 코스피가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봤는데 2차 전지는 완전 작살 났고, 그죠? 마이너스 5.59%, 그죠? 이렇게 작살 났고, 그리고 반도체가 조정을 받더라고요. 반도체가 조정을 안 받아야 될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다. 이것도 좀 애매했고, 그죠? 그러면서 지수가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삼성전자도 힘을 좀 못 쓰고, 삼성전자가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죠? 주도주가 이렇게 힘을 못 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오늘 양봉이 나서 쭉 올라가면 되는데, 희한하게 여기까지 에코프로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제가 에코프로는, 이거는 에코프로 투자한 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에코프로는 지금 상승하면 안 돼요. 2차 전지 중에서 에코프로가 상승을 한다? 이거는 조금 뭐랄까, 과열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말고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다시 상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충분히 조정을 받은 다음에 상승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에코 형제들은 너무 미래의 자원을 다 땡겨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상승하기가 두려운데, 오늘 아침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은 코스닥이 전고를 뚫고 봤더니 에코프로도 전고에 붙어 있고, 만약에 아침에 이제 10시 반에 밀리잖아요. 밀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코프로 쓰리봉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맞았어. 오늘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이렇게 폭락할 줄 저는 진짜 몰랐어요. 쓰리봉이 된 거예요. 그죠? 코스닥은 쌍봉이 되면서 떨어졌고,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밀어 올리려고 그러면 진짜 엄청난 돈이 붙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주가가 빠졌잖아요.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안 늘면 괜찮아. 안 늘면 괜찮아요. 거래대금이 코스닥 거래대금 20조, 그죠? 오늘 회전이 엄청 났다는 겁니다. 예. 저거 이렇게 20조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내일도 거래대금이 이 정도 늘어나면서 다시 밀어 올리는, 2차전지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밀어 올리는 그 모습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 모습 안 나온다 그러면 저건 쌍봉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은 당장 고버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이 중요하다. 연속적으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저 마이너스 4%짜리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3점 몇 프로죠? 거진 3.3%에서 4%짜리 저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거 몇 날 며칠에 걸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쌍봉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코스피도 지금 거래대금이 16조 5천억까지 늘어났거든요. 그죠? 오늘 조정을 받았으면, 조정받을 때는 거래대금이 조금 위축이 돼야 되는데, 어저께 13조 4천억이었잖아요. 그죠? 13조 5천억 정도 됐었는데, 요 선에만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래대금이 늘면서 조정을 받았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또 뭐 내일 다시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면 괜찮은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아,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구리 가격도 뭐 단단하고, 그죠? 근데 환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저녁에 봐야 될 거는요, 이 환율이에요. 환율이 다시 안정화가 되기를, 적어도 상승한다든지 하락하는 게 아니라, 1200, 얼마죠? 환율이? 아유, 헷갈려. 환율이 1277원, 그럼 한 1280원 선에서 최소한 이렇게 행보라도 해준다 그러면, 그죠? 그리고 내일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을 한다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는 요 적산병을 일단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죠? 다시 그 저번 주 금요일 날 저가 원저까지 왔거든요. 요 고점을 뚫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음봉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쌍봉 떴어요. 쌍봉. 에이. 아, 안 좋은 자리에서 떴어요. 이게 뚫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죠? 뚫고 이렇게. 이게 안 되나? 아, 좋다가 말았네. 근데 지금까지 가장 큰 실망을 준 게 코스닥이고 가장 큰 수익을 준 게 또 코스닥이에요. 아, 참나. 그러니 미워할 수가 없죠. 이 뭐 이것만 좋았지 이게 돈이 안 되더라고 얘는 희한하게. 아, 요때는 돈이 좀 됐지. 중간중간에서 먹어서 그렇지.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스닥은 괜히 팔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파는 김에 덩달아 같이 다 팔아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장이 저렇게 정체돼 있고 오늘 오늘 니케이는 괜찮았거든요. 니케이 보세요. 그냥 또 올라가잖아. 그죠? 니케이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만 저렇게 정체돼 있나? 이 또 상승할 때 전 세계가 상승하는데 이게 또 우리만 정체돼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만 정체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인도네시아, 그죠? 그리고 베트남, 뭐 상승하는 거 같더니 하더니 오늘 대략 한 0.4% 정도 빠졌거든요. 상승하는 거 같더니, 그죠? 그죠? 그리고 인도야 뭐 좋죠. 땡큐지. 얘는 뭐, 같이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없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고 확인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장 봐서는 유럽은 다시 또 상승의 기세를 밀고 올라가요. 다시 유럽도 이제 전고 붙게 생겼습니다. 유로스톡스. 얘 전고 붙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금리 인상 얘네 있거든요. 금리 내일 모레 유럽 금리 그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얘도 지금 쓰리복이에요. 쓰리복 어떻게 될지 몰라요.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오늘 본장이 열려 봐야지 알겠죠. 그죠? 본장이 열려보고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신났죠. 어저께 CPI 지표가 4%대 나왔다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저는 실망했어요. 4% 나오고 미국 5분봉 한번 볼까요? 5분봉 보면 야 4%대가 나왔는데 니들이 원하는 게 나왔는데 이따구로 움직여 그랬거든요. 아침에. 그죠? 시작하면서 9시 반이었으니까 호재가 있으니까 갭을 띄웠죠. 그러면서 밀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차라리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든지 그죠? 아니면 차라리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든지 이게 뭐예요? 눈치 보기 아니에요 지금 딱 봐도 그죠? 눈치 보기. 그러니까 저기 일본에서 십자가를 딱 만들어냈지. 이거 뭐야? 일본에서 이 십자가를 딱 만들어냈지. 이게 뭡니까 이게? 쭉 색깔을 나타내 줘야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빅스도 빠지고 본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본장이 열려봐야지 알겠죠. 지금 0.2% 상승해 있고 또 미국 주식들은 열라 또 상승할 것 같고 지금 또 하나 이게 우리가 미국장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주도주가 바뀌느냐예요.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다른 쪽으로 주도주가 나오는지 이 호재가 이 기업 실적들이 다른 데로 전파가 돼가지고 나오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금리 인상은 분명히 안 할 거예요. 지금 금리가 5%대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7%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저 잘 몰라요. 하여튼 굉장히 높다.
그래가지고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못 하는데 그래도 안 좋은 발언을 좀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봐야죠. 오늘 끝나고 나서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당분간 잠깐의 조정도 좋고, 그죠? 계속 올라가는 거다 조정도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정받으면서 곧버스를 산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돼요. 예. 어느 정도 얼추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원자재, 뭐, 기름값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어, 어유 WTI가 다시 70불 언저리까지 왔고, 그죠? 아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런 데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좀 힘드네요. 환율, 제발 여기서 좀 안정화 되기를, 그죠? 환율이 갑자기 떠가지고, 제가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커플링 돼 있는 게 환율하고 그 구리 가격, 요게 이제 커플링이 돼가지고 요거를 보시면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환율이 분명히 변동이 있으니까 우리 장에 어떠한 영향을 준 거고, 그리고 코스피라든지 코스피 정도는 조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 상태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다시 달릴 수 있는 어떠한 그 모양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코스닥은 좀 문제가 됐죠. 그죠? 왜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됐는지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줄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환율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증시는 구리 가격을 좀 보면 전체적인 증시 방향이 얼추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괜찮죠?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3.85불, 3.85, 3.85불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나스닥이라든지 미국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지금 저도 오늘 팔고 나니까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안 팔았으면 비중을 조절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을 거고, 팔고 났으니까 제 마음은 이제 조정을 올 것 같다. 그러면 조정이 얼마큼 올지, 언제까지 올지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정 오고 나서 들어가야지 지금 장에서는 들어가기가 참 애매하다. 각도가 너무 빠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주도는요, 오늘 아무것도 안 사다 내일 다시 몰빵할 수도 있고, 내일 곧버스로 때려 박을 수도 있고, 그죠?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이 주식은 제가 죽을 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도 있고, 죽고 나서 여러분들 대대손손 할 수 있는 게 이 주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의 투자 패턴, 투자 방법은 딱 하나예요. 상승할 때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하락할 때 상승에 대해서 걱정을 하자. 항상 양방향을 생각을 하자. 그리고 내가 곧버스를 때려 넣었다 그래가지고, 아니면 레버리지를 때려 넣었다 그래가지고 미련 갖지 말고, 시황이 바뀐다든지 내 생각이 바뀐다든지 확실한 어떠한 지표가 나왔다 그러면요, 빨리빨리 회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나오는 손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실은요, 항상 수익보다 작을 거예요. 손실 90이 나오고 수익이 100 나와서 10원밖에 못 번다고 해도요,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죠? 100을 다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손실 90이 안 나게끔 우리는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원금 사수. 절대 여러분들 원금이 사라지는 그런 투자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도는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음 편하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투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상황을 봐야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곧버스를 노리고 있어요. 코스닥은 곧버스. 곧버스라고 써놔야겠죠? 왜냐? 저거 못 막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러면 쌍봉에다가 쓰리봉까지 나왔죠. 에코 형제 쓰리봉, 그 다음에 지표상은 쌍봉, 그죠? 이 쌍봉,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리고 오늘 대략 4%, 마이너스 4%짜리 어떻게 해결을 낼지, 내일 요거 굉장히 관건입니다. 내일 저풀리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요거 확인하고 들어갈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쓰리봉. 이게 쓰리봉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 그죠? 쓰리봉.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스닥은
고포스를 한번 노려보고 코스피하고 나스닥은요 아직도 레버리지예요. 고포스는 먹을 게 없는 것 같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